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폐기물 발전 시설이 논란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이 전주에만 7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새만금 인근에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이 대기 오염을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국제연구기관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탈출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수색 재개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대기가 종일 뿌옇겠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둘 다 내려져 있고 익산과 정읍, 진안 등 7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머물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종일 높겠다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대기 정체가 풀리고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전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최근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각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주 팔복동만 해도 비슷한 소각 시설이 7군데나 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심층 취재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입니다. 공장 곳곳 두꺼운 굴뚝을 타고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폐목재 등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저감시설과 감시시설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각 업체가 측정 가능한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와 황산화 물질 등 대여섯 가지뿐 정부가 관리하는 대기오염 물질만 5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떤 유해물질이 더 섞여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연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고형 폐기물 연소가 석탄발전소 연소보다 이산화탄소와 수은, 납 등에서 최고 6배 이상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주 팔복동 내에도 고형 폐기물을 비롯해 이미 다량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실제 팔복동 공단과 그 인근에는 법적 다툼 중인 신설 소각장 외에도 7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각되는 고형 폐기물 양만 하루 3,300톤으로 문제가 된 신규 시설의 16배가 넘고 일반 폐기물을 합치면 하루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소각됩니다. 특히 도심 확장으로 소각장 반경 3km 이내에 만성동과 서신동, 송천동, 효자동 등 주택가가 빽빽히 밀집돼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각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측정 위탁이거나 자가 측정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들.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자 전주시는 발전 시설은 물론 오염 시설도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선 상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공단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해서 더 이상 환경 오염 우려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을 없앨 수도 공단을 옮기기도 어려워 도심 속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 시설 관련 소식 전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의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꼽히곤 하는데요. 군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흥도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과 덤프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터닫기가 한창입니다. 목재 펠릿을 발전 연료로 하는 군장에너지의 SMG 발전소는 100메가와트급으로 앞으로 2년 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인근의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군산 바이오발전소 역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발전 사업체는 사용하려는 발전 연료에 문제가 없어 중앙정부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제 군산시의 그런 실시계획인가 모든 허가를 다 적법하게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더 이상
하지만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부발전의 경우 당초 SRF 고형 폐기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목재 펠릿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목재 펠릿은 고비용이어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발전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발전소 건설되어지고 연료 바뀌었을 때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반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8개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군산 지역은 비산 먼지 등의 피해가 크고 적정한 전력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전소 신규 허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발전 사업체 건축 변경 허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정읍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실험용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습니다. 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오늘 재개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읍에 문을 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신약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연구센터에서 실험용으로 기르던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어제 오후 3시 반쯤 달아났습니다. 센터 측은 사육장 안에 있던 붉은 털 원숭이 한 마리가 7m 높이의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철수하고 오늘 다시 수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센터 측은 붉은 털 원숭이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와 잔디밭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맥없이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공원 주변을 떠돌며 살던 길 고양이들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고양이가 무려 4마리나 됩니다.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이 주변이 시커멓거나 토해요. 앞발이 좀 흙이 잔뜩 묻어서 이렇게 부비적거린 그런 것처럼 흙이 잔뜩 묻어 있고요. 익산시는 죽은 고양이 4마리 모두 입 주변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며 누군가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보성 복원을 위해 발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성곽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서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폭 5.2m, 길이 34m, 높이 20cm의 전주 보성 기초 부분의 일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남문을 비롯해 동서남북에 위치한 4대문을 중심으로 전주 시내를 둘러싸고 있었던 전주 보성은 고려 말에 처음으로 축조돼 일제강점기에 철거됐습니다.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 객사길의 보행 환경이 개선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2년간 모두 20억 원을 투입해 객사 1, 2, 3길의 8개 노선 2.8km 구간에 보행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객사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출장 뷔페 등 외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외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247건으로 이물질 발견과 계약 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센터는 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불공정한 문구가 담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촌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이 육성됩니다. 부안군의 농촌관광 거점센터가 만들어져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농촌 체험을 즐기면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안에 조성된 농촌관광 거점센터는 12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갖춰져 농촌 체험과 단체 모임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호수 마을을 찾아오시는 체험객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전국 최고의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군정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결성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의회는 회의를 갖고 불법 주차 단속 강화와 체육시설 재정비, 그리고 청소년 체험공간 확충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완주군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완주군은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임실군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임실엔 양념 가공 김치 체험장에서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임실 김장 페스티벌은 김장을 고민하는 주부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참가 신청이 지난해 2배인 4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신청량도 3만 킬로그램이 접수됐습니다. 페스티벌에는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규입니다. 도내 야권이 차기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민의당 분당 이후 4구 지역구가 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에 조속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공석인 도당 위원장에 최근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을 뿐 사무처장이 사퇴하고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도 4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호남 지역 상공인들이 KTX 호남 직통 노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광주, 목포, 여수 등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평택, 오송, 복복산화 대신 균형 발전과 호남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호남선 KTX 직통 노선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5년 호남의 요구와 달리 충북 오송이 분기역으로 결정되면서 3천 원의 추가 요금과 시간 손실이 상당하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도 내년 3월부터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남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00원권과 만원권 2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시민들은 5%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음식점과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노인들의 생계 유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만여 개가 증가한 4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어린이집 교육 지원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 3천여 개를 추가로 발굴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사업 육성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 업체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 원, 농생명 분야에는 연구 개발 자금으로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블록체인 신규 창업이나 기술 이전 기업에는 혁신도시 테크비즈센터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 조성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1,43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 140헥타르, 걷고 싶은 가로수길 160km, 명상숲 133곳, 전통마을숲 32군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265억 원을 투자해 도심의 바람길 숲과 산업단지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다큐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폴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가 올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엽니다. 원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의 밤이 오늘 익산 송이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고창 출신 서예가들로 구성된 고창 한목회가
내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4번째 회원전을 갖습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태조 이성계의 어진 진본을 전시합니다. 구직자의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익산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내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2018 전국 여성대회가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한국부인회 익산지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레까지 중앙동에서 여성 의류바자회를 엽니다. 2023 잼버리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도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치매 예방 교육 길라잡이 출판 기념회가 오늘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있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6도, 완주 16도, 익산 15도, 동북권은 무주 16도, 진안 14도, 장수 15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 고창이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5m로 일겠습니다.